1교시 우리의 강평 보겠습니다. 예. 1교시에 보면요. 우리가 서중 콘크리트 품질 관리, 서중 콘크리트 결국은 시공 관리상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거는 시공인데 시공 관리를 왜 합니까? 품질 관리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공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방 기준에 있는 사항들이 뭡니까? 다 품질 관리입니다. 예. 그게 시공이잖아요. 적용. 혹석이 일평균 기온 25도씨 초과하는 것에 예상되는 경우 서중 콘크리트 적용. 예.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가 수분의 급격한 증발. 서중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은 예. 교각에 하고 철근 넣죠. 이렇게 철근 넣으면은 증발을 하잖아요. 수분이. 정말 슬럼프가 감소가 되잖아요. 슬럼프가 감소되면 뭡니까? 워커빌리티가 저하가 된다. 예. 슬럼프가 감소가 되면 유동성이 저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워커빌리티가 감소가 되죠. 공기량 감소. 코일 조인트. 우리가 옹벽 같은데 코일 조인트 발생되죠. 옹벽에. 네. 그리고 수화 반응 촉진, 온도 균열. 수화 반응이 격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 균열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 온도 증가에 따르는 콘크리트 수분의 급격한 증발. 그다음 콘크리트 계획의 미흡. 혹석이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 예. 우리가 공기 단축을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제로 배합 시공. 우리가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보면은 제로 배합 시공으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저열 시멘트 당연하죠. 우리가 열이 적게 나는 거. 플라이애시, 유동성 확보, 프리웨팅, 골재에 물을 흠뻑 적셔준다.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물을 적게 넣어주는 거죠. 예.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그러면 수화열이 적게 일어나는 거죠. 예. 운반시간 1.5시간. 타설 계획을 수립하고요. 양성 계획 철저,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죠. 스프링클러. 우리가 이랬으면 스프링클러를 해서 물에 분무를 해준다. 예. 35도씨 이하일 것 온도 관리는 일기예보 청취. 내일 몇 도인지 봐야 되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부집에 미리 살수. 그래서 섬유 상태 유지. 여름에는 그 타설하기 전에 그 부집에 물을 흠뻑 적셔줘야 돼요. 이왕이면 야간에 타설합니다. 코일 조인트 방지를 위해서 배차 간격을 항상 조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피막 양생. 왜냐? 물이 빨리 증발해버리면은 소성수축 균일이라니까 물이 증발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피막 양생제를 뿌려준다. 예. 삼각 지분 양생. 햇빛이 직접 쪼이지 않도록 해준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 건설 기술, 예, 개요를 한번 볼까요? 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돼 있죠?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5년마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5년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 안에 우리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활용, 촉진의 시책을 포함을 해야 되게끔 법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이 뭐냐? 주요 내용. 스마트 건설 광범위해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대충은 알아요. 스마트 건설이지. 라고 하지만은 결국 적으라고 하면은 적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 구체성이 없어요. 딱 명확하게. 그래서 또는 광범위해요. 너무. 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BIM. 예, BIM이 우리가 건설 정보 모델링. 예. 이걸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OSC, 오버사이드 컨스트럭션, 예, 우리가 탈현장 건축, 그런 게 PC를 말하는 PC, 예, PC,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거치를 한다. 이런 개념, 예, 디지털 센싱, 센서와 IoT,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인터넷을 연장한다. 센서. 그래서 사물이 얼마나 변화를 일으키는지 계속 관리가 된다. 그 다음 자동화, 로보틱스 이런 것들, 드론, 로봇.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관리, AI, 빅데이터 기반 예측 대응 시스템, 안전관리. 예,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있고 우리가 스마트 안전,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긴급하게 대처를 한다. 예, 수문을 빨리 닫는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전반적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스앵커공은 시방기준 및 시공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스앵커공은 시방기준, 천공. 예. 시방기준이니까 일단 시공순서를 알아야 되죠. 예. 시공순서. 예. 우리가 이 밑이라고 들어간 거는 어떤 거는 떼줘야 되고 어떤 거는 붙여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같이 붙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시공순서에 의해서 시방기준을 적어줘야 되는 거죠. 천공. 그래서 천공은 앵커 지름보다 40mm 이상 커야 된다. 예. 천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앵커를 집어넣고, 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라우팅을 실시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으로 얘가 버틴다. 요렇게 볼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커 지름보다 40mm 이상 커야. 그래서 요 천공을 할 때, 요 앵커에 대한 그 집어넣을 때 40mm 정도 커야지 여유가 있는 거죠.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앵커체의 가공 및 조리, 적당한 위치에 스페이스를 설치해서 긴장재를 간격 유지. 여기에 우리가 긴장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처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성과 주위 보스를 스페이스와 클램프를 이용해서 조림. 앵커체의 삽입, 예,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앵커체를 삽입합니다. 이렇게. 예, 앵커체를, 패커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긴장대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페이스가 유지하도록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간격을 유지한다. 그래서 요거는 40mm가 커야 된다. 요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라우팅 주입. 그래서 여기에, 그라우팅 호스가 여기 하나가 있고, 요 안에 호스가 있고, 그래서 요 패커에 먼저 주입을 합니다. 패커에 주입하면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그라우팅을 주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라우팅 체가 이렇게 밀려 나가서 앵커체가 만들어진다. 이래서 양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자를 놓고 지압판을 놓고 긴장을 실시를 하면은 세기를 탁 놓으면은 딱 긴장이 되는 거죠. 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주입은 저압 주입으로 공내 슬라임 토출시킴. 이 슬라임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주입압, 주입량, 게이트 타이밍 결정, 혼합된 그라우팅 90분 이내의 주입, 예, 초과시 사용하지 말 것, 긴장 및 정착 작업, 긴장 작업을 한 곳에서 여러 강선을 동시에 긴장 실시해 재긴장할 수 있는 여유 길이를 확보. 요 길이가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얘가 느슨해지면 릴렉세이션이 생기면은 한 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지 관리 때. 예. 시공 순서, 예, 흙막이벽을 설치하고요. 천공, 예, 크롤들리, 그 다음에 긴장재의 삽입, 1차 그라우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패커 주입, 3차 그라우팅 주입, 그 다음에 긴장 및 정착, 예, 두부 정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슬라임 처리를 빼고 나면은 요렇게 두 번 그라우팅을 한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험 성토, 예, 시험 성토의 목적과 유의사항, 시험 성토의 목적, 다짐 장비의 선정, 포스의 두께, 다짐 횟수, 그 다음에 최적 다짐 관리, 이제 우리가 계획 수리, 예, 성토 계획 수리, 절토, 분방, 성토, 다짐. 예. 그래서 다짐이 어느 정도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자를 몇 대 붙이느냐, 덤프는 몇 대 붙이느냐, 절토는 얼만큼 해야 되느냐. 무조건 절토를 해서 운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짐을 알아야지, 시공에 대한 속도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짐 장비의 성정, 포설, 최적 다짐 함수비의 관리,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지만은 우리가 성토 계획을, 절성토 계획을 수립을 한다. 공사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6군데 60에서 3.5, 3.5 나눠서 여기에서 우리가
노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노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노상이 20cm잖아요. 20cm. 그래서 노상이 20cm보다 두꺼우면 안 되죠. 20cm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 10cm씩 할까요?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19.9mm, 19cm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짐 후의 두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짐도가 나와줘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 다짐 장비를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셀 두께도 다 다르게. 그래서 구간별 포셀 두께 속도를 바꿔가면서 장비로 다짐 실시. 그래서 다짐 장비는 타이어 롤라 12.5톤 한 대, 뭐 이렇게 다 다르게 합니다. 얘는 3번, 2번, 얘는 뭐 19cm, 그 다음에 이제 다짐은 3번, 뭐 5번, 뭐 이렇게요. 다 다르게 해서 나중에는 가장 다짐 횟수가 가장 적은 구간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cm가 나와야 되는데 덜 밀도 시험을 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밀도에 대해서 다짐도를 만족하는 그 구간으로 한다. 그게 가장 효율성이 좋고 경제성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공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수관로 공사 시 하천 횡단 방법, 상수 하천 횡단 방법, 관매설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하천이 있으면요, 하천이 있으면 교량을 세워서 전용 상수관 전용 교량입니다. 전용 교량으로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일반 교량에다가 매달리기를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설하는 방법, 하천 밑으로 우리가 여기에 물막이를 하고 하천 밑으로 매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설. 매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굴착을 해서 흙막이로 매설을 하느냐, 아니면 실드 TBM으로 터널 형식으로 해서 그 안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집어넣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매설하고 나서 또 하나는 역사이펀, 역사이펀 있죠. 물이 흐르는 속도로 인해서 물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구조상에 대한 개념이고, 시공상의 개념은 요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착식이냐, 나텀이냐, 실드 TBM이냐, 추진공법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매달기냐, 땅 밑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사항은 뭡니까? 간물막이, 그 다음에 물 돌리기, 요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흙막이벽을 시공할 때는 우리가 차수, 이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광범위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략적으로 이렇게 넓게, 기술사는 얇고 넓게 서술을 해줘야 돼요. 흙막이 공사의 개척 관리에, 계략적으로 보면요, 흙막이 개척을 보면요, 우리가 설러리웰이 있으면 설러리웰은 중간에다 설치합니다. 경사계. 그 다음 토악계, 시설물에는. 그 다음 버팀대에는 응력계. 그 다음에 하중계. 요 하중계, 또 어스안계 하중계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경사계, 지중 경사계, 부동점이 있어야 되죠. 얼마나 기울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안에는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지중치마계, 노후 건물에는 균열계, 건물 경사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표준간입시험, SPT, SPT 표준간입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간입시험, 로또상이죠. 로또상, N값의 보정. 그래서 로드 길이에 대한 수정 보정, 토질에 대한 보정, 상지압의 크기가 보정. 이렇게 해서 이 로드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76cm 높이에서 76cm 높이에서
이 햄으로 타격을 하면 로드가 돼서 요 샘플링을 채취를 하는 거죠. 그럼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건 땅이 깊기 때문에 그만큼 요게 깊이만큼 이 흙이 누르고 있잖아요. 그게 상제압이에요. 그리고 사질토, 점성토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로드 길이. 이 로드 길이가 땅 치면은 10m 지점하고 50m 지점하고는 힘의 전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로드 길이. 로드 길이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하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하수, 뭐 이런 것들의 영향. 로드의 힘. 이렇게 힘. 로드의 여기에 마찰. 길면은 로드가 휘어서 마찰이 생겨요.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소성 변형의 종류, 예, 러팅, 쇼빙, 골루게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데 러팅을 보통 소성 변형이라고 해요.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거죠. 엄밀히 따져주면은 우리가 공부를 깊게 하기가 자꾸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러팅 개념을 소성 변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소성 변형 안에는 러팅, 차량 바퀴 패임, 치마, 공극의 3% 이래서 있으면은 우리가 차량 바퀴가 여기에 눌러지면은 이만큼 올라온다. 요렇게 러팅, 그 다음에 쇼빙, 밀림, 차량 진행 방향 발생, 급정지, 급출발 이런 것들, 골루게이션, 물결 물량으로 말림, 횡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보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안에다가 토목 섬유 그리드를 넣으면은 우리가 표층에 우리가 소성 변형이 적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댐퍼를 이용한 케이블의 진동 저감 방법, 케이블의 진동 영향, 바람, 비, 구름, 구조물의 움직임, 지진, 외부 요인, 댐퍼의 원리, 감쇄력의 증가, 진동 수의 변화, 오일 댐퍼, 마찰 댐퍼, 관성 댐퍼. 우리가 사장교를 시공하는 사장교를 시공하면은 우리가 사장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여기에서 여기서 세기를 박아서 고정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댐퍼를 매달아요. 왜냐? 이 다코마 나중에 다코마 교랑 치면은 옛날에 바람 때문에 얘가 흔들려서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이 길기 때문에 얘가 케이블이 떨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떨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공명, 감쇄, 예, 공명은 바람의 진동 주파수하고 케이블이가 가진 고유 주파수하고 같으면은 얘가 계속 떨림 현상이 커져가지고 이 교량에 무리가 가요. 예, 교량이 붕괴되죠. 그게 이제 공명, 감쇄, 주파수가 다르면은 얘가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감쇄.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쇄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진파를 흡수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댐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사장교 가면 여기 하나씩 이렇게 어떤 그게 있어요. 케이블 끝부분에. 그래서 그게 댐퍼인데 지진을 흡수하는 거죠. 오일 댐퍼, 마찰 댐퍼, 관성 댐퍼 이렇게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량 신축염의 유관 조정, 예, 교량 신축염이나 교자 장치나 같은 거죠. 신축염이나 교자 장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테이션, R, 회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량이 휘면은 여기서 교량이 요 교자 장치가 있잖아요. 교자 장치에. 휘면은, 근데 교량이 이렇게 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게 요게 로테이션, 회전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 건조 수축, 교량이 건조 수축에 대한 신축과 팽창, 그 다음에 크리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처짐이 발생되는 그 크리퍼 하중 없이도, 그 다음에 이렇게 휘는 회전, 그 다음 설치 여유량, 제품 여유량에 따라서 유관 간격을 결정을 한다. 이래서 교량 신축염의 유관 간격 조정,
요러면은 우리가 시공할 때 유의사항 뭡니까? 프리웨팅. 온도에 따라서 보정을 해줘서 설치하는 게 프리웨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수관료 공기밸브의 기능 및 필요성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수는 공기실하고 에어벤트 공기실하고 이토변실이 있죠. 상수도는. 그래서 상수도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땅 밑으로 이렇게 가면은 예. 네. 이렇게 가면은 가장 높은 장소에다가 우리가 공기실을 설치해서 공기를 빼줄 수 있는 거를 공기 밸브를 설치한다.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요. 예, 맨홀을 설치해 갖고 가장 깊은 데에다가 우리가 맨홀을 설치해서 이토변실을 설치를 한다. 예. 그래서 여기는 간 낮기 때문에 이토변실 흙의 찌꺼기 안에 내부의 찌꺼기를 빼는 데고요. 가장 높은 데는 안에 공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위치에 공기실을 설치를 해서 공기를 빼준다. 예. 그래서 공기밸브의 기능, 공기를 배출, 공기 흡입, 진공 방지. 공기가 있으면 이게 떨림 현상 때문에 진공도 나고 소리도 나죠. 기신 소리. 그다음 필요성, 유체의 이동 효율의 유지, 배관 시스템의 보호, 소음 및 진동의 감소, 안정적인 상태 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도변 조사, 예. 도심지 연도변 조사가 되겠습니다. 도심지 터널을 할 때 연도변 조사. 터널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하수가 저하가 되면은 지반이 침하가 일어나죠. 그러면 상부에 있는 도로, 지작물, 그리고 터널이 도로를 따라가죠. 그럼 지작물, 인접 건물, 이런 것들이 말하는 거죠. 결국은 도심지, 도로, 터널을 구축할 때 연도변 조사. 결국은 상부에 있는 우리가 지하 지작물 또는 구조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연도변 조사 방법, 지반 조사를 해야 되고 지하수 조사를 해야 되고 기존 구조물 조사. 예. 예.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으면은 여기에 상가 건물 빌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터널을 시공합니다. 그럼 여기 지하 도시가스가 있고 상수도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이걸 하면 얘가 침하가 일어나잖아요. 척박유동도. 그러면 얘가 침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구조물 조사 반드시 해야 되죠. 지하 지작물 조사해야 되죠. 지층 조사, 땅 조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하 물리 탐사, 예, 실시를 해야 되고요. 주변 지반 및 구조물의 상태, 예, 주변 지반 또는 건물 안전성 평가의 실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연도변 조사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교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맨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되겠죠. 이제 맨홀 계획 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 예, 안전사고, 그다음 안전사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맨홀을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예, 이렇게요. 우리가 굴착을 합니다. 흑막이벽도 시공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 옆에 있는 지작물, 도시가스 같은 것들, 얘가 압에 의해서 밀려 나와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붕괴돼요, 지하수가 나와서. 그래서 종종 여기에 맨몰이 돼서 사람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유지 관리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유지 관리 때는 우리가 맨홀이 있으면은, 예. 우리가 이 하수 맨홀 설치를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맨홀 뚜껑이 열려서 위로 올라오죠. 압력 때문에 강우 시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두 개 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착 시는 굴착 지반 붕괴, 지하 지작물의 파손 또는 우리가 여기에 시공할 때 맨홀을 설치할 때는 크레인으로 하잖아요. 크레인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 하면 크레인의 전도, 상하수도 유출, 도시가스 유출 및 폭발, 맨홀 시공 시 추락, 기성 맨홀 크레인 장비의 전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전 지작물 조사 협의, 지작물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굴착 폭막 설치, 개척 관리. 이런 것들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이걸 별도로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평소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서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지고 적느냐. 거기에 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